지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이 조금 핫 이슈로 잠깐 이제 좀 떠오른 것 같아요. 법인이면은 법인세, 개인이면은 소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얼마 동안? 5년 동안 3년간 100%, 2년간 50%, 총 5년 동안 감면을 해주는데 이 감면액이 사실 적지가 않아요. 우리가 법인 사업자가 법인세를 연간 2억 5천 3억 이상 내기는 쉽진 않아요. 뭐 감면 혜택들, 공제 혜택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병원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병원은 일단 법인 전환이 안 된다. 그리고 개인 소득세를 내는데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더라. 네, 세무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싱커벨 심돌입니다. 네, 저희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죠? 네, 제가 지금 그 유튜브가 조금 많이 뜸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출산 좀 하고 오느라고 자리를 좀 비우게 됐습니다. 얼굴에 붓기가 좀 많이 빠졌나요? 네. 그 한 몇 달 만에 이제 돌아오니까 제가 현장에 대한 정보들은 계속 놓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이 조금 핫 이슈로 잠깐 이제 좀 떠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무엇이며 왜 이슈가 됐고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살펴보고 왔고요. 대신 공부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또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과연 컨설팅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은 진짜 컨설팅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적용되는 사업장들이 많지 않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많이 난립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우려들도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 주제를 좀 꺼내봅니다. 이미 다른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출발을 좀 해볼게요. 일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뭔지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혜택, 그리고 인증이랑 고용 조건들을 저희가 좀 알아볼 건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자료들은 없는 자료들을 어디서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 다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시되어 있는 정량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 스킬적인 부분들은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라서 그건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2년 12월 기준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한 전국에 622개 그때 기준으로 그런 사업장에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 자, 근데 공단 그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들 보면 지금 현재 인증이 되어 있는 사업장도 있고 그리고 인증 취소가 됐거나 탈락이 됐거나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25년 기준 뭐 예상을 하건대 한 800에서 1000개쯤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떤 사업장들에서 하느냐? 일반 기업들이 기존에는 많이 했죠. 앞에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 뭐 이런 그 사업자에서 많이 했었는데 제가 밑에 네모 박스로 숫자 그 페이지 번호를 이제 해놨잖아요. 제가 4월 달부터 이거를 좀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한 80번까지 갔다가 지금 제가 출산하고 나오니까 한 83번, 4번 이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하고 계시고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입니다. 보시면은 이 병원인데요. 여기 앞에서 보시는 내용은 그냥 일반 기업 그리고 이 뒤에는 병의원인데 병의원들의 추이가 조금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인증번호 2024-0915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번호들이 있는데 앞에 제2024, 제2025 이렇게 시작되는 게 연도입니다. 연도. 그 연도가 보면은 세종 한방병원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2024로 출발을 했죠. 지금 세종 한방병원은 경희 한방병원으로 이름 변경된 것 같아요. 뭐 중요하진 않고. 네, 2024년도 작년부터 지금 이게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이 병원이 시작이 되었다.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뒤에 나오는 혜택들이 좀 무지막지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혜택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병원들이 이슈가 되었는지, 기존 사업장들은 뭘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네.
자, 표준사업장 그 인증 절차들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하고 사업장 신청해서 인증받고 혜택받고. 자,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만 봐도 첫 번째 허들이 눈에 보입니다. 장애인 고용. 자, 장애인 고용을 어디 가서 하느냐 또는 어떻게 하느냐. 고용을 했을 때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직무를 줄까, 이런 여러 가지 그 궁금증들을 벌써 자아내는 그런 절차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뭐 이제 여기 ESG 경영 전략, 사회적 가치 실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놨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됐었던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원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내에 근로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비영리 법인 기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건데,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어떤 혜택들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분들한테 혜택들을 주기 위해서 또는 법인에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적으로 뭔가 그 혜택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슈들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볼 만한 건데, 사회적 가치 실현이 기본적으로 되겠죠.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함께 호흡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ESG 그 경영 전략이나 ESG 인증받는 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그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표준사업장 신청하고 인증해서 혜택을 받는 건데, 제가 이제 고용하는 게 허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병원들의 첫 번째 리스크는 뭘까요? 예,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인데 고용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고용인건비가 나간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고용인건비가 나가고 나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 접수에서 떨어지거나 탈락을 하게 되면 고용인건비 나간 것들은 회수를 못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을 좀 버리게 되실 거예요. 근데 시간 버리는 건 둘째치고 그 첫 번째로 어렵게 고용한 그 장애인분들을 다시 이제 고용 해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부담들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의 리스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예, 판단을 해봅니다. 자, 신청 조건은 이렇습니다. 5어 사항이 아니에요. AND 사항입니다. 다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장애인 기본 근로자 수는 10명. 자, 나는 1인 사업장이야. 나 혼자 근무하고 있어. 자, 그래도 10명. 자, 우리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야. 그래도 10명. 자, 이해되셨어요? 장애인 기본 근로자 수가 10명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시 근로자 수 중에서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자, 이게 조금 오해 소지들이 있어가지고 좀 예시를 들어갖고 풀어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상시 근로자, 나라고 표현 안 할게요. 대표이사 있고, 자, 상시 근로자가 1명 있어요. 상시 근로자 1명인데 장애인을 기본 10명을 고용을 해야 되니까 10명. 자, 그러면 상시 근로자는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시 근로자 1명에서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이 들어왔으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 되죠? 11명. 예, 11명 중에서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회사는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 두 가지 엔드 조건은 지금 만족을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인데 장애인 고용을 10명을 했더니 장애인이 20명이 됐죠. 자, 여기에서 장애인 비율 30%가 넘어야 됩니다. 30% 넘나요? 넘죠. 예. 6명만 고용을 하면 되니까 총 20명 중에서 30%인 6명만 고용을 하면 되니까 우린 10명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넘죠. 자, 그럼 20명을 볼게요. 상시 근로자 수 20명인 법인 아니면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 10명을 했어요. 자, 총 30명. 30명 중에서 30%, 9명 이상이 되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의미는 20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은 기본 10명 플러스 알파를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고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엔드가 충족이 됐다. 자,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0명, 50명 이렇게 수가 늘어난다라는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장애인 고용 인력을 늘려야 된다.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예. 자,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 일정 비율 이상 되어야 됩니다. 예, 장애인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의 편의시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은 건물 내의 경사로,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터에 점자로 이렇게 좀 표시들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즘 그 문의들이 어떤 데서 오냐면 그 공장형 그 샌드위치 공장형 건물 있잖아요. 그냥 하나 통으로 되어 있는 예, 그런 공장형 건물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데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더러 문의를 주는데 그런 데들은 방문을 해보면은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철제 계단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위에 사무실이 있는 사무 공간이 있는 그런 사무실들이 많거든요. 이제 약간 무허가 아니면은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경사로를 이렇게 높이 만든다거나 엘리베이터로 만든다거나 그러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장애인의 인건비는 당연히 어디 부담이다? 사업장의 부담입니다. 사업장 부담인데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뭐 풀타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하프타임 근무, 월 60시간 이내로 근무를 이제 하다 보니까 굳이 비용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정상 근로자의 뭐 한 절반의 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나라는 계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정상 근로자 2명 정도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9명에서 10명 정도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나오더라. 자, 여기까지가 엔드 사항입니다. 장애인을 10명 이상 기본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며 그 장애인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 중에서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장애인 근로자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얘기만 들으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안 하고 싶어요. 그죠? 예, 장애인 표준사업장 안 하고 싶은데 자, 이 뒤에 거를 보면 또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법인이면은 법인세, 개인이면은 소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얼마 동안? 예, 5년 동안 3년간 100%, 2년간 50%, 총 5년 동안 감면을 해주는데 이 감면액이 사실 적지가 않아요. 표준사업장 인증받은 과세연도부터 5년 이제 감면을 해주는 건데 총 5년간 자, 예시를 들어왔습니다. 왜 병원에서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많이들 고려를 하는가? 또는 못해서 안달인가?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장애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들이 있긴 하지만 하고 싶어하는 병원 사업자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법인 사업자가 법인세를 연간 2억 5천 3억 이상 내기는 쉽진 않아요. 뭐 감면 혜택들, 공제 혜택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병원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병원은 일단 법인 전환이 안 된다. 그리고 개인 소득세를 내는데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더라. 그리고 과세관청에 세무조사 대상 리스크에 항상 0순위로 올라가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건 것 같아요. 소득세, 법인 전환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연간 소득세 3억 내는 매출 3억이 아닙니다. 소득세 3억 내는 병원 원장님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뭐 의료법인 이런 건 좀 다른 얘기고요. 그냥 의원급들 병원 원장님들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연간 소득세 3억인 원장님은 우리가 장애인을 10명을 고용을 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가 동시에 소득세가 감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자, 연간 소득세 3억이다. 그럼 3년 동안 3억, 2년 동안 1억 5천. 그래서 5년간 총 12억의 소득세를 감면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도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총 10억 원 한도 내에서 계산법이 있죠. 10명 기준으로 연간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당 3천만 원이 아닙니다. 1억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감면을 해주고요. 장애인 근로자 수당 2천만 원씩인 거예요. 자, 그럼 10명을 고용을 하면은 1억 플러스 2억이니까 3억이 감면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는 12명을 고용을 한다. 그러면은 인당 3천씩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요. 1억 플러스 장애인 근로자가 12명이니까 2천 곱하기 1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억 4천 플러스 1억 그러면은 3억 4천이 감면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표에다가 명시를 해놨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제 표준사업장 인증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안 되죠. 소득세 감면은 감면이고 또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5년 동안 장애인 고용 인건비 나가는 게 뭐 대충 예시를 들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 5천, 많게는 뭐 한 5억 정도 왔다 갔다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인 감면액, 체감으로 느껴지는 감면액이 한 7억 2천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혜택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감면 혜택은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값이죠. 그냥 원장님들이 나 소득세 좀 내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 뒤에 알파 값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여기에서 이제 참고로 하실 거는 이제 막 개업하는 원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소득세를 별로 안 내시는 원장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1억 언더, 뭐 1억 조금 넘게 그런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비즈니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굳이 이제 비즈니스라고 BEP를 좀 맞춰본다 그러면 수지 타산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억 5천, 2억에서 2억 5천 이상은 납부를 하고 계셔야 표준사업장 인증을 좀 해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고 다른 그 혜택들도 좀 받으면서 사회적 어떤 그 장애인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무상지원금 혜택인데요. 이거 많이들 오인을 하시는데 대출이 아닙니다. 무상지원금. 말의 어원을 잘 보셔야 돼요. 말 그대로 무상. 예, 무상지원금. 대출이 아니라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이라는 거는 조건을 달성을 하면은 무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최대 10억. 장애인 근로자 수당 4천. 자, 우리는 10명을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갈 거니까 얼마예요? 4억. 이게 기존에는 3천이었었는데 인당 3천이었었는데 지금 4천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자, 다만 제약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금만 돼요. 인건비는 안 되고요.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들의 어떤 그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한다거나 편의시설을 설치, 구입, 수리,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 다만 임차 보증금이랑 토지 구입비는 제외되고 운영자금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만 쓸 수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병원은 인테리어를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설 장치를 새로 뭐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리고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예, 1월 정도에 신청을 하면 4월에 지급을 하는데 보통 뭐 1월, 9월 매년 1년에 2번 정도 신청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7월에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 한 달 뒤에 현장 실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무상지원금을 나가도 되겠구나.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쓴다고 하니 우리 취지랑 맞는구나 라는 것들을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자기 부담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자 보전은 2차 이자 보전을 해주는데 자, 저는 사실 이게 대박인 것 같거든요.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으로 나는 가지고 가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면서 시설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5%를 이자 지원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설과 관련해서 대출이 있는데 한 4% 정도 이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5%를 이자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이자 0%, 6%를 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면은 5% 이자 지원 받으니까 1% 내고 쓰는 거예요. 다만 조건들이 있습니다. 신규 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확인한 바로는 대환 대출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대환 대출도 그 은행에서는 신규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융자 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자, 이거는 제가 지금 그 없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 공시되어 있는 자료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고용공단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조달 우선 구매, 그리고 고용 장려금 지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공공조달 우선 구매 기업이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저희가 컨설팅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요거를 접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조달 입찰하는 곳들 라디오 광고 들으니까 뭐 우리는 공공조달 우선 구매 기업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광고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들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것 때문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 이 감면 혜택은
우리 기업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 있으면 상대방 회사, 그러니까 연계고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대방 회사가 그 감면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 회사, 예를 들어 대기업 1, 2차 벤더다. 그리고 나는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그러면 그 회사가 우리 회사 물품이나 용역을 쓰면 고용부담금을 50%를 감면을 받기 때문에 한도는 있습니다. 50%를 매입 금액의 50%를 감면을 받기 때문에 내 물건 또는 용역의 50%를 무료로 쓰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컨디션의 조건들을 가진 그 회사들이 비등이 붙었다 그러면 그 고용부담금을 내는 1, 2차 벤더에서는 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이제 받으시는데,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그 인증이 2013년부터 인증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소득세 혜택만 보면은 사실 5년이면은 종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5년이 넘고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사업을 유지를 하는 업장들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유지를 합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 공공조달 우선 구매랑 그리고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 이 조건만으로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예, 그 이유들이 충분하게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서 서로 사회적 가치 실현도 하면서 윈윈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용 장려금 지원하는 거.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용 장려금이 공단에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용 부담금, 고용 인건비가 인당 7, 80만 원 나갔다. 그러면은 환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저하게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이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한두 번 미팅에서 사실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여러 번 재차 검토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세금 감면 혜택 이것만 보고 들어가시게 되면 더 큰 불이익들이 좀 뒤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자, 설명은 여기까지 제가 좀 하고요. 이거는 이제 상담을 제가 해보니까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요약을 좀 해와봤어요. 예,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뭐 주된 직무에 장애인을 배치하기가 좀 곤란하다. 우리가 일반 직원들이 그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일반 직원들이랑 같이 동일한 업무들을 주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주변 직무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동아리 활동도 가능하고, 아니면 미술 활동이나 합창단 이런 동아리 활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병원이나 뭐 법인 이런 데들은 요즘 블로그나 CS 고객센터 뭐 이런 것들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배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예, 그리고 무상지원금이랑 시설 자금 융자 보장 무조건 해주나 사후 관리가 없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각 사업장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상지원금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사용을 해야지만 이제 주는 건데, 우리는 그냥 무상이라고 하니까 돈 받아놔야지 그런 개념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장 실사도 나오고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항목도 정해야 되며, 그리고 그게 증빙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상지원금 나온다던데 우리도 주세요 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시설자금 그 융자 보전하는 것도 우리 회사는 대출이 없어. 그러면 사실 쓸 일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디폴트 값으로 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건데, 자, 그 사후관리 기간을 문의를 하셨는데, 사실 사후관리 기간이 딱히 없는 게 이 사업의 장점인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무상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후관리를 하면 이제 환수 조건인 거죠. 법인세나 융자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내가 그 혜택들을 받고, 1년 받았으면 1년 받고 이 표준사업장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장애인 수급 관리가 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종결을 시키면 그 혜택도 따라서 이제 종결이 되는 건데, 무상지원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4억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야. 근데 4억을 다 땡겨서 썼어.
근데 1년밖에 유지를 안 해. 그럼 당연히 환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 시설이나 어떤 그 용처에 맞는 데에다가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계획들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년 이후에 표준사업장을 운영을 안 해도 되나? 뭐 7년 이후에 안 해도 되나? 예, 안 해도 됩니다. 페널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무상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는 사후관리 기간이 좀 있더라.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영실사도 나옵니다. 운영실사가 그 표준사업장 인증 받을 때 실사가 한번 나오고 무상지원금 받을 때 또 나오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공단에서 뭐 인력이 부족한 탓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들 보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데들도 있고, 뭐 세무조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0년을 운영을 해도 우리는 정기세무조사 아직 한 번도 안 맞았다 하는 곳들도 있고, 우리는 한 두어 번 맞았다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자체마다 또 다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그 염려를 하시는 게, 이게 세금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세무조사 가능성이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표준사업장을 운영을 하는 그 기간과 그리고 세금을 다루는 그 기간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직접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질을 파헤쳐서 어떤 이슈가 돼갖고 실질을 파헤쳤더니 이 표준사업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었다거나 그랬을 때는 당연히 페널티가 이제 세금으로 감면받았던 세금 플러스 알파 가산세 뭐 이렇게 이제 추징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실질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실질을 맞추는 게 이 업무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허들, 장애인을 수급하는 거. 두 번째 허들, 장애인을 수급해서 관리하는 거, 업무 배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또 하시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어떤 일들을 그 지원을 하고 뭐 또 관리를 하는지 제가 요 다음 영상에 바로 붙여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모셔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모든 사업장들의 어떤 그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속속들이 이야기를 못 해드리는 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다 해드리는 거 알고 있죠? 제가 전화 상담만 하더라도 굉장히 충분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를 한번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슈가 됐던 이유는 저희가 병원들 그 소득세 감면 때문에 좀 많이 들고 일어나서 이슈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없던 사업이 아닙니다. 10몇 년 전부터 계속돼서 운영이 되던 사업이 그냥 지금 이슈가 된 것 뿐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용하는 업장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 주위에 있으면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궁금한 사항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인터뷰 한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